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볼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모델이죠. S60인데요. 앞서 데뷔했었던 60 클러스터 모델들이 워낙 쟁쟁한, 또한 인기를 누렸던 만큼 S60에게 거는 기대감 역시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크로스컨트리 V60을 테스트할 때 현재 S60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어필했던 바 있는데요. 자, 그럼 새로운 S60이 그 기대감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볼보가 컴팩트 세단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과거 850 시절부터였습니다. 90년대 차였지만 사이드 임팩트 프로텍션 시스템을 갖춰서 역시 안전은 볼보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줬는데요. 이 모델이 S70으로 바뀌고 다시 S60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S60도 3세대 모델로 발전했습니다. 볼보는 자사 역사상 가장 세련된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디자인은 익숙한데요. 전체적으로 S90을 축소시키면서 젊은 이미지를 불어넣은 느낌을 키웠습니다. 토르의 망치로 불리는 LED 헤드램프, 안쪽으로 오목하게 표현된 그릴, 날개를 연상시키는 범퍼가 특징입니다. 측면부는 비율 좋은 세단의 모습이죠. 앞바퀴 굴림 방식을 쓰지만 범퍼부터 휠까지 거리인 오버행을 줄여서 후륜구동 세단과 비슷한 비율을 만들었습니다. 로커 패널 부분도 오목하게 다듬었고요. 후면부는 디귿자 형상의 리어램프로 존재감을 높였습니다. 요즘은 머플러 끝을 장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S60은 실제 머플러를 노출시켰습니다. 동급 경쟁 모델과 차체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벤츠 C클래스나 BMW 3 시리즈보다 길면서 가장 낮은 크기를 보여줍니다. 휠베이스도 가장 길죠? 인테리어의 기본적인 틀은 60 클러스터 공통사항입니다. 간결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 12.3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 세로로 배열된 9인치 디스플레이도 동일하죠. 스웨덴 해변에서 볼 수 있다는 드리프트 우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키웁니다. 원목뿐 아니라 가죽과 금속 장식도 모양만 낸 것이 아닌 실제 재료를 활용했습니다. XC60에 있던 스웨덴 국기 모양 장식이 안 보이죠?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 틈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시트 구성도 좋습니다. 통풍과 열선을 지원하고 앞좌석은 마사지 기능도 지원하는데 나파 가죽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뒷좌석을 볼까요? 무릎 공간은 넓지만 머리 공간이 살짝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후륜 구동이 아님에도 센터 터널이 조금 높은데요. 하지만 열선 기능이나 쿼드존 공조장치 등의 구성이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동급 모델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해외 사양과 달리 뒷좌석 폴딩 옵션을 제외한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잠시 S60에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안전사양은 매우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이 모두 기본 사양입니다. 특히 반자율 주행 기능인 파일럿 어시스트 2는 완성도도 높아 실제 활용 시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하위 모델에도 기본 탑재됐다는 점이 좋고요. 이외에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자동 주차,
어라운드 뷰 모니터, 공기청정 시스템 등 편의 장비도 다양합니다. 3세대 S60은 볼보 최초로 미국에서 생산되는데요. 덕분에 물량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그런 S60이 소비자들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S60과 함께 달려볼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실내에서의 분위기는 먼저 나왔던 60 클러스터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상고에서 오는 차이 정도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지상고가 낮은 세단인 만큼 성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집니다. 임시적으로 ESC는 스포츠 모드로 돌렸고요. 이 8단 자동 변속기는 상황에 따라서 수동과 자동을 오가면서 달려보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볼보 모듈러 엔진에 이 좀 독창적인 그런 사운드가 있는데 지금도 상당히 그런 사운드가 잘 들리죠. 가볍게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이전 모델과 비교한다면 뭔가 조금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강조하고자 셋업한 흔적들이 느껴집니다. 엔진의 반응성도 너무 예민하지 않으면서 이 일상 주행에 대한 어떤 그 타협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성 소비자분들께서도 운전하실 때 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엔진 출력은 254마력 5500rpm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엔진들과 비교를 한다면 rpm대가 다소 좀 낮은 편이죠. 최대 토크도 상당히 낮은 1000rpm대에서 4000rpm대까지 고루 분포를 시켰는데, 이전에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수치 35.7kg/S는 이 업계의 어떤 그런 표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이 수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경쟁사 모델들이 한 40kgm대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볼보 역시도 향후에 이 토크 정도를 강화시켜주면 좋겠네요. 그래도 변속기와의 매칭을 비롯해서 엔진의 반응성, 특히 고RPM대로 올라가지 않고도 충분히 여유로운 힘을 짜낼 수 있다는 점이 좋은데요. 그 때문에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 2000에서 한 3000rpm대가 될 텐데, 이때 상당히 여유로운 힘이 나와주는 만큼 일상에서의 운전이 편하다는 점이 좋습니다. 변속기는 아이신에서 제공받은 8단 자동이죠. 기어트로닉이라고 불리는데 1단 기어비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내리막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 속도를 낮춰야 할 때 상당히 득이 되고, 초기에 견인을 할 때 상당히 힘차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또한 이 8단 기어비 자체가 어느 한쪽에 뭉쳐서 뭐 어느 쪽은 조금 타이트하게, 어느 쪽이 조금 이제 루즈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각 단으로 시프트 업을 할 때마다 어떤 일정한 그런 속도 상승 능력, 어떤 그 가속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요. 기어비 세팅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차들과는 약간 다른 모습인데 현재 셋업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변속기의 반응 속도도 중요한데 충분히 좋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일상용 세단뿐만 아니라 적당한 스포티함을 유지하는 차원으로 바라보더라도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시프트 다운 충분히 좋은 반응성을 갖는 만큼 운전 재미를 끌어내는데도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변속기와 엔진을 통한 가속 성능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 정도라면 현재 2리터급 모델로서는 중상에 속하는 성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200마력대 초반
엔진과 비교를 한다면, 혹은 이제 뭐 100마력대 후반 엔진과 비교를 한다면 분명히 월등하고 그런 성능을 쉽게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고속으로 도약하는 능력도 충분하지만 고속에 올랐을 때 안정감도 상당히 좋은데요. 사실 볼보, 과거에 이제 10몇 년 전 볼보로 돌아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약점이 많았습니다. 뭔가 좀 허술한, 하지만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좀 잘 달리기는 했던, 그것이 약간 야생마 같은 과거의 볼보였는데, 특히 2세대 S60으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대폭적인 그런 변화를 추구했고, 그런 완성도가 현재 다양한 지금 볼보 모델에도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죠. 특히 현재 모델은 이제 3세대를 지난 S60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짜임새 있는 성능 또한 안정감이 대폭 살아나서 좋습니다. 굳이 이제 비교를 한다면 2세대 모델이 조금은 단단한 그런 유럽차 같은 좀 기계적인 그런 느낌을 살리고 싶어 했다면, 현재 모델은 거기에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서스펜션에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잘 나타납니다. 프론트 서스펜션은 W15니 기본이고, 리어는 리프 스프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김선웅 기자에게 리프 스프링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기 있네요. 이 세대 SC90부터였죠. 볼보가 후륜 서스펜션에 판 스프링을 넣었다고 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판 스프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볼보가 사용하는 판 스프링은 독일의 벤틀러 SGL이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합니다. 원료 공급은 henkel에서 하는데요. henkel이란 회사는 일반적으로 홈키파나 홈매트 아니면 퍼실 같은 세제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런 가정용 브랜드보다 산업용 솔루션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것이 henkel입니다. 비행기나 우주선에 사용하는 구조형 접착제도 납품할 정도인데요. 이종 볼보 스프링에 사용되는 원료는 록타이트 맥스2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합성 수지 대비 끈적임이 덜하고 굳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작된 판 스프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경량화입니다. 일반적인 강철 스프링 대비 4.5kg의 경량화가 가능한데요. 자동차에 있어서 큰 무게 같진 않지만 현가화 질량이 상당히 중요한 자동차 특성상 무시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다음으로는 무게 중심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철 스프링은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볼보의 판 스프링은 좌우로 넓게 뻗어 있는 형태입니다. F1에서 사용하는 푸시로드 방식의 서스펜션이 아닌 이상 양산차로서는 무게중심을 낮출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조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두 번째와 연결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상당히 넓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변형 에너지 저장량입니다. 일반적인 강철 스프링 대비 4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의 저장량을 갖는데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상당히 유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히 적게 받을 수 있고 내구성도 좋으면서 승차감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스프링이 안티롤바의 역할까지 겸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는 스프링과 댐퍼 그리고 안티롤바가 함께 장착이 되죠. 하지만 볼보의 스프링은 안티롤바 역할까지 겸하기 때문에 공간을 더 줄일 수 있고 무게까지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자, 장점을 알아봤으니 단점도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 단점은 제한적인 생산량입니다. henkel에 따르면 연간 생산량이 약 20만 대 전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8년 볼보의 전세계 판매량이 약 64만 대 전후였습니다.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 같죠.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볼보의 신차를 구입하시고 많은 시간 대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첫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요. 제한적인 생산량만큼 가격도 비싸집니다.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진 못했기 때문인데 앞으로 조금 더 생산량을 늘려줬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단점은 튜닝에 적합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스프링을 바꿔서 차량의 성격을 변화시키거나 레이싱용으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네, 볼보의 서스펜션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가 되셨나요? 설명 다 끝났으면 내려 있어. 차가 무겁잖아. 네, 좀 그래도 날이 시원해서 서서 기다려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까요? 자, 서스펜션의 성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보통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너링, 그리고 승차감이죠. 우선 승차감 부분에 대해서 과거 대비 뚜렷한 변화가 생겼는데, 과거에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 강했었죠. 네, 때문에 전륜구동 모델이었지만 상당히 뭐 날카로운 핸들링 감각을 느낄 수 있고, 어떤 그 쇼크가 들어올 때 약간은 둔탁하게 실내로 넘겨지는 그런 약점이 있었죠. 하지만 성능 부분에서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 현재 3세대 모델에서는 네, 그 부분에 부드러움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자, 프론트 서스펜션에서 받는 느낌, 마치 과거에 부드러움을 추구했던 그런 국산차의 느낌과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 코너링을 즐기고 있을 때, 자, 속도를 올려서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네, 이때는 또 다른 모습이 부각되는데요. 한쪽으로 힘이 쏠릴 때, 횡가속이 생길 때는 상당히 안정감 있게 타이어를 노면에 붙들어 놓습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노면이 거칠어지더라도 차가 뭐 껑충 뛴다든지 그런 문제 없이 안정감 있게 쫙 차고 돌아 나가기 때문에 의외로 네, 현재도 이제 모션을 약간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네, 이때도 안정감을 살리면서 코너링을 높여주고, 여기에 상당히 그립이 좋은, 사실 저희가 크로스컨트리 V60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성능 좋은 오이 타이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모델이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편평비만 다른데 어떤 서스펜션과 타이어의 조합이 상당히 잘 이뤄서 성능을 끌어내다 보니까 승차감 중심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성능이라는 부분을 약간 놓쳤겠구나 싶었던 저희 생각을 네, 완전히 뒤바꿔주고 있네요. 상당히 재밌는데요. 의외로 일상에선 상당히 부드럽게 탈 수 있고, 네, 여기에 적당한 스포츠성으로 네, 스포티한 주행을 어느 정도 즐겨나갈 수 있다는 점, 네, 이 점은 볼보가 어떤 지향점을 조금 더 잘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그 날카로움이 좋긴 한데 대중성을 감안한다면 현재 모델의 방향성이 더 맞긴 하죠. 네, 분명 서스펜션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적어도 저는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동 성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금 아쉬운 것이 뭐 현재 이제 자료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차를 받았을 때 길들이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려 기자 시승회가 끝난 모델인데 길들이기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것이 최근에 보면 이제 기자 시승회에서 콘텐츠들을 너도나도 만들고 있는데 길들이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사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페달을 밟았을 때 묵직한데 제동력이 듣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기본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네, 가끔은 이제 그런 거를 마치 특별히 나만이 발견했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쓰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다시 이제 브레이크 성능을 볼까요? 길들이기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이 속성으로 길들이기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성능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데 35m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최대한 밀려나가더라도 37m대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36m대를 보여주는데 길들이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냈다는 점은 상당히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기대했던 것은 34m대였는데 최근 나오는 볼보 모델들 뭐 크로스컨트리를 비롯해서 S90 역시도 35m대 언더를 보여준 만큼 저는 S60이 뭔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향후에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다시금
이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고 싶네요. 어쨌든 현재 상태, 길들이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차들이 넘보기 힘든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최근 볼보가 어떤 그 기본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네, 여기서 잠시 S60의 무게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왼쪽은 S60, 오른쪽이 이제 크로스컨트리의 것인데, 네, 좀 차이가 나긴 하죠. 대략적으로 저희가 실측한 결과 130kg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게 배분적으로 놓고 보면 아무래도 4륜 구동 시스템이 있는 크로스컨트리 쪽이 낫긴 한데, 네, 그래도 뭐 가볍기 때문에 운동 성능 쪽에서는 아무래도 S60 쪽이 약간 더 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전륜구동 모델로서 57% 정도라면 네, 뭐 크게 빠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타이어의 성능도 상당히 좋은데요. 앞서 코너링 부분을 설명하면서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크로스컨트리 것과 비교를 한다면 네, 속도 영역대가 다릅니다. 크로스컨트리 V60이 이제 V급 타이어였다면 현재는 W급이고요. 참고로 S60의 탑 스피드는 시속 240km로 알려져 있죠. 자, 다시 네, 코너링을 해보고 있는데, 달려나가는 능력, 뭐 김선웅 기자가 의외로 전륜구동치고 상당히 잘 나가게 만들어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가속도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네요. 다만 이제 조금 특징이 있는 부분이, 스티어링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때 속도가 이제 일정상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스티어링의 어떤 그 묵직함은 가벼운 편에 속하는데, 이것이 이제 네, 예를 들어 뭐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를 할 때, 정말 특정 조건에서 중앙고쯤에 왔을 때 약간은 이 힘이 느껴지지 않는, 예를 들어 이 토크감이 없어지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볼보가 조금 개선을 해주면 좋겠네요. 물론 뭐 쉽게 드러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 조건에서의 어떤 그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참고로 운동 특성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한계 영역 정도에 들어가는 순간이 되면 리어 쪽이 살짝 움직이는 모션을 보여주는데, 네, 크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또 약간의 재미를 찾을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이제 타이어의 특성 자체가 피렐리 쪽 계열하고 조금 비슷한데, 잡고 있다가 놓치는 시간, 그 놓칠 때의 타이밍이 조금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성능은 좋지만 한계에서 어떤 그 특성이 변하는 시간이 빠른 만큼 이런 점은 네, 소비자분들께서 타이어의 특성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뭐 리어 쪽에서 받아주는 능력, 뭐 승차감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좋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주행 연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가솔린 터보 모델인 만큼 현재 보시는 것처럼 주행 연비가 매우 좋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2리터급 터보의 어떤 세단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래도 뭐 수긍할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뭐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조금만 더 연비를 올려주면 좋겠네요. 근데 사실 뭐 저도 이제 1리터급 모델을 타고 있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인 건 사실이고요. 이번에는 정숙성도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에서의 정숙성이 최상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네, 이 모듈 엔진을 쓰다 보면 뭐 제규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조금은 소음이 있는 편인데, 특히 이제 60 클러스터 모델 중에서는 S60 쪽이 아무래도 뭐 차가 조금 작아서 그런지 소음이 조금 더 크게 부각되는 편이었고요. 대신 차가 달리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지상구가 낮은 세단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수준의 정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세단으로서는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게 되고요. 네, 볼보 S60 일상에서 타는데 상당히 좋은 세단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보다 서스펜션이 만들어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은 상당한 이점이 될 것 같은데요. 가령 BMW 330을 비롯해서 캐딜락 ATS 이와 같은 모델들이 성능이 좋긴 하지만 승차감 부분에서는 일부 타협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후륜구동 모델 특성상 계절에 조금 민감해질 수 있는데, 현재 이 S60은 아무래도 이제 전륜 모델이다 보니까 계절에 대한 그 특성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고, 거기에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만큼 가족용 세단으로 이용할 때, 특히 뒷좌석에 아이를 앉혔을 때 이 부분은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볼보 코리아 역시도 이 편안함이라는 요소를 적당히 끌어내서 어필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S60을 패밀리카로서 관심 갖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한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파일럿 어시스트 2를 비롯해서 특히 이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은 한 번 더 칭찬하고 싶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스피커가 이제 1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피커의 개수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음악 장르에 무관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특히 이 급 모델에서 사실 좋은 사운드 시스템을 쓰는 차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거의 최상에 설 수 있는, 못해도 7-8천만 원대 차들에 들어가 있는 그 시스템과 견주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60 클래스에 들어가는 바우스 앤 윌킨슨 사운드 시스템이 갖는 그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다고요. 최근 볼보가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죠. S60도 이미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적어도 차를 선택해서 받았을 때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만큼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아이를 감안해서 어떤 안전만을 생각해서 볼보로 접근을 했다면, 사실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현재 모델은 거기에 부가적인 성능을 비롯한 안정감까지를 더 높여놨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만난 볼보 S60. 패밀리카로서는 정말 추천할 만한 그런 모델인데요. 어떤 기능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좋았고, 특히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이만큼 불러놓고 실제 받지도 못할 가격이죠. 거기에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이만큼 할인받고 누군가는 이만큼 할인을 받기 때문에 형평성 부분에서도 어긋나는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때문에 뭔가 구입하면서도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과거에 볼보도 그랬었죠. S60만 해도 이번 모델이라서 가격이 더 내려갔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볼보도 이만큼 불러놓고 할인을 해주곤 했었죠. 반면 지금은 거의 정찰제에 가까운 그런 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지를 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볼보가 싸게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히 요구해야 될 선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타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이런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수입사들이 조금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격을 자꾸만 올려서 비싸니까 더 좋은 것처럼 포장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제시해 줌으로써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 가격을 비롯해서 진짜 여러 가지 것들, 어떤 기능성, 안전성, 심지어는 사운드 시스템까지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 아쉽지만 당분간은 아마도 대기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래도 받았을 때는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요즘 볼보 자꾸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나올 차들 더 좋아지면 한 2년씩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볼보 S60을 만나봤습니다.